네, 6.25 전쟁을 김일성이는 처음에 성격 규정을 이렇게 했어요. 조국 해방 전쟁.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돼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한은 여전히 미 제국주의의 이 괴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해방 전쟁이에요. 자,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자들이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구들이 먼저 전쟁을 한 거를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이면 다 끝날 줄 알고 시작한 전쟁이 미군의 신속한 개입,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해서 갑자기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쫓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그때부터 전쟁의 성격을 다시 규정합니다.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 조국 방어전쟁이다 그랬어요. 조국 방어전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다. 미군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시작해서 우리는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조국 방어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줍니다. 중공군은 지금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6.25 전쟁을 규정하고 있어요. 항미 원조. 미국에 저항해서 조선, 북한을 원조한 도와준 전쟁이다 이거예요. 야, 종북 주사파들 김일성 집단이나 이 모택동 지금의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네이밍의 규제예요. 이름을 딱 그렇게 갖다 붙여서 성격 규정을 그 속에서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는 뭐냐면 전쟁 초기, 6.25 전쟁 초기에는 김일성이부터 이거를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지자 잽싸게 이것을 조국 방어전쟁으로 바꾸고 중국이 항미 원조전쟁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공격받아서 정당방위 수준에서 반격을 가한 것처럼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김일성이는 전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방어를 한 사람이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또 모택동이의 양해를 얻어서 계획해서 밀어붙인 기습 전면 남침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탈린은 군사고문단을 통해서 처음부터 북한군을 만든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략작전 지휘를 해줬어요. 그럼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압록강까지 밀리게 되자 이거 잘못하면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순망치안. 이 고사대로 김정일이가 붕괴되면 곧바로 자기들이 강력한 미군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전쟁 개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을 상대로 유엔군을 상대로 감히 전쟁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모택동이의 아들 장남 마오아닝이라는 자는 중공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미군 폭격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죽은 이유가 방공 수칙을 어기고 지그들끼리는 미군 비행기가 떴을 때 그 재해 공권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이 미군 비행기가 떴을 때는 일체 연기를 내지 마라. 뭐 그건 기본적인 방공 수칙 아닙니까? 그런데 모택동의 아들이라고 거드름 부리면서 왔던 이 마오 안닝이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어딨어? 나 배고프니까 밥해. 해가지고 계란볶음밥을 막사해서 만들어 먹다가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폭격당해 죽었다. 이게 그 당시에 중공군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 애비나 아들이나.
우리가 6.25 전쟁을 얘기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의 영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카더 사령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맥카더 사령관은 실제로는 이 도쿄에서 한국전 전체를 지휘했어요. 태평양 전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전쟁을 지휘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은 누구였냐면 워커 장군입니다. 이 워커 장군은 결국 한국전 도중에 교통사고로 순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영웅이 누구였냐? 백선엽 장군이죠. 자, 워커 장군, 월턴 해리스 워커 중장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순직한 후에 대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근데 이 워커 장군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낙동강 라인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뺏기고 계속해서 쫓겨내려가서 우리가 임시 수도인 부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연경계선이었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말 사수전을 벌이게 됐는데, 당시 태평양에서 지휘하던 맥카더 입장에서는 적을 지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이 있을 건가. 낙동강을 지키나 현해탄을 지키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일단 다 포기하고 일본의 망명정부 수립했다가 파리처럼 프랑스처럼 다시 밀고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한테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워커 장군이 현지 사령관이니까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낙동강을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다. 낙동강 전선은 사수해야 한다. 강력한 의지를 처명합니다. 이 월턴 해리스 워커는 조지 패턴 장군 휘하에서 군단장을 한 사람입니다. 패턴 장군은 미국의 전쟁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죠. 롬멜을 격파한 게 패턴 아닙니까? 롬멜의 제3군과 맞서서 롬멜 부대를 괴멸시킨 사람이 바로 패턴 장군 휘하의 월턴 해리스 워커였습니다. 이 사람이 6.25 전쟁의 현장 지휘관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낙동강 전선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너무 희생이 많지 않을까? 이런 회의론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여기서 더 후퇴하면 내가 당신들의 장례식을 치러줄 것이다. 거의 사수한 거예요. 이 워커 장군의 강력한 낙동강 전선 사수 의지와 그 명령, 그걸 받던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현지 사령관의 이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1사단장 백선엽이 정말 목숨 걸고 이걸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6.25 전쟁에 3년간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에 정말 수없는 전쟁 영웅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전쟁 영웅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맥카더 장군과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 세 사람을 6.25 전쟁의 진정한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이 워커 중장은 낙동강 정선 사수를 명령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하라. 물러난다면 내가 당신들의 장례식을 내가 치러주겠다. 물러나면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되자 맥카더 장군이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 워커 장군은
예, 당시에 같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대위입니다. 예, 샘 워커 대위의 이 은성무공훈장 수상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국방부가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현역 대위에게 이걸 축하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합니다. 의정부 쪽에서 우리 육사단 소속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서 이제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순직 후에 대장으로 추서되고 샘 워커 대위도 나중에 미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육군 대장에 오른 그런 기록을 남긴 유일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맥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51년인데요.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4월입니다. 4월에 백악관의 공보비서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맥카터 사령관의 해임을 발표합니다. 맥카터는 이 자신이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이 당시에 오성 장군 원수였거든요. 그 소식을 그 아내로부터 전해 들어요. 그 맥카터 해임 소식이 백악관 공보비서에 의해서 전해지자 모스크바와 북경에서는 축제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원수 맥카터가 마침내 해임됐다. 이 맥카터를 해임한 자가 바로 트루먼이라는 무능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도 전쟁 영웅 맥카터를 전쟁 중인 총사령관을 해임한 트루먼의 이 황당한 조치에 항의해서 전국에서 트루먼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루먼 허수아비가 불태워졌습니다. 국제부두노조는 조업을 중단하면서 항의했습니다. 또 맥카터가 해임이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맥카터를 환영 나온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또 뉴욕으로 갔을 때는 70만 뉴욕 시민들이 종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이 영웅의 귀환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영웅은 아이젠하워 장군인데 원수였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귀국했을 때의 환영 인파보다 맥카터 장군이 귀국했을 때의 환영 인파가 2배 이상 많았다는 미국 현지의 보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맥카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은 극진했어요. 시사주간 타임은 당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형편없는 사람에 의해서 파면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다. 트루먼은 전형적인 소인배다. 닉슨 대통령도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죠. 즉시 맥카터를 복귀시키라. 그거 강력하게 촉구할 정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카터와 작별 한 후에 한국을 위해 했던 일과 우정을 베풀어 준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계 역사상 탁월한 지도자 정치가로 더욱 빛날 것이다. 이게 맥카터가 일본의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그때 일본을 떠날 때의 그 환송 인파, 일본 시민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맥카터를 환송했습니다. 맥카터는 그런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렬하게 짝이 없는 트루먼이 왜 맥카터를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해임을 했을까? 맥카터 장군 해임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확전론과 제한론 갈등입니다. 이게 뭐냐면 맥카터 장군은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했다면 중국을 때리면 된다.
그렇게라도 해서 확실한 승리를 끌어와야 된다. 그냥 놔두면 중국이 점점 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생각했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이 주장, 메가더의 이 주장을 확전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아니 6.25 전쟁에서 우리 군이 3만 명 넘게 죽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중국을 때리면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제 좀 그만하자. 이게 확전론에 반대하는 제한론입니다. 확전론의 대표가 메가더고 제한론의 대표가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트루먼과 태평양 전선 전체를 지휘하고 있던 메가더 간에는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또 공산 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사사건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당도 달랐어요. 메가더는 공화당, 트루먼은 민주당. 그것이 계속 쌓이다가 마침내 폭발을 해서 이 용렬한 이 트루먼이라는 자가 메가더 장군을 해임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메가더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하는데, 메가더가 해임되기 직전에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의 인해 전술은, 중공군을 얘기하는 거죠. 적의 인해 전술은 우리 군대가 익숙해져서 이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어떻게든 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트루먼에 대해서 메가더는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3월 24일 성명에서 메가더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입니다. 적의 인해 전술은 우리 군대가 이제 이미 익숙해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또 중국의 생산 기반과 원료로는 중등 정도의 공군과 해군을 편성 유지하는 것도 부족하다. 당시 중국의 현실이 그랬죠. 대량 파괴 수단의 발전으로, 여기 이제 원자폭탄 얘기하는 겁니다. 대량 파괴 수단의 발전으로 단순한 병력 수만으로는 그 중국의 중공군의 약점이 만회되지 않는다. 군사작전을 중공 연안과 내륙 기지까지 확대하면 중공은 군사적 붕괴의 위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공을 향해서 공격해야 한다. 어려운 일 아니다. 간단하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 이게 메가더 장군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이에 대해서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메가더를 비난하는데, 외교 정책에 관한 어떤 발언도 삼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메가더가 전적으로 무시했다. 대통령이며 최고사령관이 나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불복했다. 이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의 정책을 우롱하는 것이었다. 권한도 권한 나름이지. 이 용렬한 자 트루먼이 이런 메가더와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해임이라고 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메가더가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 조지프 마틴에게 보낸 편지를 조지프 마틴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낭독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메가더는 중공군이 지금 한국전에 개입을 했는데, 6.25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이걸 견제하고 격퇴하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장제수 군대를 동원하자. 장제수 군대를 한국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보스러운 결정이다.